평일 아침에 주로 운동을 가는데 집 뒤에 대형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병원 쪽으로 쫙 걸어가요. 출근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복 입고 걸어갑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좀 싫기도 했어요.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저만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역주행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20대 후반쯤 남들과 인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할 때 나만의 중심을 잡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1단계 비교의 정체 알기, 2단계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 3단계 컨디션 관리하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29살이 되니까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같은 학교 나와서 비슷비슷하게 살던 친구들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회사에서 대리를 달았고, 누구는 아직 취준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결혼을 했는데, 또 누군가는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과목 공부하던 친구들이에요. 저 아나운서 준비를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동안 100번은 넘게 떨어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회사에 합격했는데 합격해서도 수입이 한 100만 원? 조금 넘었나? 근데 헤어 메이크업비, 의상 대여비, 그리고 이동비까지 합치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였어요. 남는 게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월급 얘기하거나 재테크 얘기하면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버텨라, 힘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말자, 남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비교를 안 해요. 그리고 비교는 가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비교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비교하는 잣대의 문제였습니다. 저한테는 잣대가 딱 하나였어요. 회사 다니는 친구들, 연봉이 얼마고 몇 년 차인 뭐가 되고 결혼은 언제쯤 하는지. 그러니까 남의 채점표로 저를 채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상 선수한테 수영으로 평가한 거예요. 8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회사가 9시까지 출근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채점표고 저한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요. 저만의 채점표를 만들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하루가 뭔지, 그리고 잘 산 한 주가 뭔지를 제 기준으로 적어봤어요. 연봉이나 직급 같은 게 아니라 오늘은 영상을 몇 개 기획했고 촬영했는지, 림메이트의 미션은 잘 올렸는지,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동은 결석하지 않고 갔다 왔는지,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거. 이 채점표를 바꾸니까 그 병원 앞의 길이 싫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다들 각자의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앞, 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나만의 기준 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2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빽빽한 계획표를 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저도 해봤는데요. 일주일을 못 가요. 저의 어제 하루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과, 땅콩버터, 그릭 요거트 이렇게 먹고 발레에 가요. 운동을 하고 씻고 나와서 카페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여섯 시쯤 집에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한 다음에 7시에 남편이 퇴근을 하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야구를 보는데 야구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보면 밤 9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낮에 다 못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12시에 취침했습니다. 어때요? 별거 없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거는 고정축 입니다. 저는 3가지의 고정축이 있어요. 7시 기상, 저녁 7시 저녁 먹기, 12시 취침. 요거 3개는 절대 바뀌지 않고요. 나머지만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어제는 발레를 10시에 갔는데 오늘은 안 가고 1시쯤 헬스장 갔다 왔거든요. 일도 어제는 카페 가서 했지만 오늘은 집에서, 서재에서 했고요. 이게 제가 말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루를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고정축을 몇 가지 박아두는 거. 고정축을 박아두지 않은 하루는 남들한테 끌려다니기 십상이에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딱 고정적인 게 박혀 있으면 그 사이사이가 아무리 흐트러져도 그 하루가 망가지진 않아요. 하루를 완벽하게 살기 위한 시간표를 만든다기보다는 아무리 무너져도 되돌아올 지점을 만드는 시간표를 세워보세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생산적으로 열심히 살 수 있냐, 그 원동력이 뭐냐 하시는데 한 몇 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이 손에 꼽아요. 한 손에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고정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때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었잖아요. 새벽 5시 일어나는 거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얼마 못 갔어요. 저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가장 몸에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거죠. 남들이 5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5시에 일어나 보고 오후 한 2, 3시쯤부터 뻗어가지고 낮잠 자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처럼 이 고정축은 남들이 정해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나한테 맞게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반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직장인이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라는 고정축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출근 시간 전에 난 꼭 뭘 할 거다. 퇴근 시간 후에 꼭 어디를 들렀다가 집에 갈 거다. 혹은 자기 전에 1시간은 스트레칭을 하고 잘 거다. 뭐 어떤 음악을 듣고 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 저녁에 야구 본다고 했잖아요. 한 2, 3시간 정도. 제가 요즘 제 하루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과이기도 한데요. 자기 관리는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고정적인 스케줄은 꼭 지키되 나머지는 좀 헐렁하게 두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면서 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3단계 컨디션 관리 얘기해 볼게요. 저는 컨디션을 딱 파악할 수 있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목소리랑 피부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아나운서 준비를 하기도 했고 방송도 해봤고 지금도 행사 진행하고 강의하면서 목소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컨디션이 무너지면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확 느껴지거든요. 코가 막히면서 비음이 엄청 심해지고 목이 좀 잠겨요. 이게 가장 정확한 신호고 그 다음에는 행사 진행할 때 오독이 많아져요. 눈으로는 분명 이 단어를 읽었는데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겪고 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된다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날 나의 능력과 실력을 위해서라도 잠을 잘 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거나 아니면 워터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물 같은 거 닿으면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고 되게 붉어져요. 열감이 좀 쉽게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내 컨디션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거를. 그래서 제가 고정축으로 박은 게 기상시간이랑 취침시간입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운동인데 요즘은 발레랑 헬스를 해요. 발레는 자세 교정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목이 길어지고요. 어깨가 펴져요. 자세가 바뀌면 목이랑 허리 이런 데가 덜 아파서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요. 또 저는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미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발레를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헬스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 있어야 일도 잘하거든요. 특히 저는 체력이 없으면 결정을 미루더라고요. 프리랜서잖아요. 하루에도 결정할 게 정말 많아요. 내가 이 일을 받을지 말지, 영상을 찍을지 말지, 어떻게 찍을지, 어떻게 편집할지, 그리고 이 대본에 이 대사를 넣을지 말지 정말 결정할 게 많거든요. 근데 체력이 바닥나면 이 결정조차 다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후루룩 지나가 버려요. 예전에는 막 이틀 연속 술 마시고 놀아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하루 좀 빡세게 놀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집에서 요양해야 되더라고요. 아직 20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고 유산소 30분, 근력 한 3, 40분 이렇게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자요. 운동 안 한 날은 꼭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좀 더 늦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를 잘 세워두면 여유 시간에 운동을 갔다 오고 잠을 잘 자고 그럼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고 또 시간표를 잘 지키고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컨디션 관리는 단순히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실력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늘리는 것까지는 얘가 못해줘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안 깎이게는 해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한 번에 다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해보세요. 제일 만만한 걸로 시작해보시고요. 대신에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방법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는 건데 나만의 채점 기준표나 혹은 컨디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나의 고정 일정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첫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